안녕하세요. 그랜드 성형외과원장 이산입니다. 오늘은 가슴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같이 저랑 출연하셨던 다음산부인과 김민경 원장님이랑 같이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슴에 대해서 서로 약간 입장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미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산부인과적이랑 성형외과적인 다른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요. 가슴은 저희는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가슴 수술은 확대, 네. 축소, 거상 세 가지를 크게 나누고, 네. 결국은 이거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게 출산과 모유수유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가슴이 출산 모유수유하고 나서 가슴이 처졌었을 때 네. 환자분들 물어보세요. 저 그러면은 또 처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출산 같은 과정을 겪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이 처지진 않는다고 보통 얘기를 드려요. 산부인과적으로 봤을 때 출산과 모유수유 했었을 때 가슴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유수유를 권장하거든요. 네. 권장해서 열심히 아기한테 엄마의 좋은 영양소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모유수유가 끝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되게 슬픈 표정으로 오세요. 원장님 열심히 돌 넘어서까지 수유를 했는데 저의 가슴은 너무 없어져 버렸다. 그쵸. 할머니 같아요. 꼭지도 처지나요? 이런 슬픈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하시죠. 이게 나중에 줄어드는 정도가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도 사실은 좀 빵빵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커지는데 출산하시면 사실 더 커지고, 네. 모유수유가 끝나면 피부는 어쨌든 늘어나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은 되게 여성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상실이 되게 커서 우울증이 오신 경우 많아요. 네. 그거를 또 요즘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많이 그래서 축소보다는 확대하는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전 궁금한 게 보통 모유수유 얼마 정도 하는 걸 권장을 하세요, 산부인과에서는? 놀랍게도요, 네. 원장님. 네. WHO에서는 3년 동안 3년? 모유수를 하는 게 정말 아기 정서나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최근에 한 15년 동안 가슴 수술하면서 모유수유 3년 했다는 분은 국내 환자 거의 본 적 없어요. 없죠. 네. WHO에서 그냥 권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네. 3개월도 못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가슴은 더 처지나요? 어떠세요? 사실 말씀드려요, 원장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봤었을 네. 때 확실히 1년이 넘어가신 분들과 출산을 여러 명 하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출산한 간격이 짧으신 분들은 뭔가 회복할 기간이 없으니 확실히 그분들이 많이 처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는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네. 거는 가슴이 안타깝게도 네. 크셨던 분들이 맞아요. 나중에 더 상실감이 쫙 더. 쪼그라들어 버려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좀 원래 작으셨던 분들은 거기서 조금 작아지는데요. 좀 풍만하셨던 분들이 알맹이가 없어졌어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경우 많죠. 그런 분들은 언제쯤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일단 첫 번째, 출산을 더 안 할 때. 출산은 완료되셔야 돼요. 네, 출산을 완료하고 나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모양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 하시는 걸 더 권하기는 하고, 네네. 두 번째는 모유수유 끝난 시기도 조금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안쪽으로 모유 좀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감염이나 염증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안쪽으로 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구형 구축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한 1년 정도 모유수유 완료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실제로 처지신 분들 있고요. 볼륨이 없어지며 처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 분들이 이제 수술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진단법 가르쳐 주세요. 네네네. 가슴 밑선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가슴 밑선을 기준으로 밑선에 딱 이 선이 있으면요. 네. 유두가 그 위치보다 밑에 있으면 처진 거예요. 저 가슴 너무 처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실제로 처진 거와 꺼진 건 다르세요. 구별이 되네요, 원장님. 네, 딱 달라요. 꺼져 있는 가슴은 확대만 하면 돼요. 볼륨만 만들어주면 네네. 되죠. 만약에 처져 있는 가슴은 역시 이것도 거상을 하고,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거상을 하면서 두 가지예요.
기본 볼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지기만 하신 분들은 거상만 하시고요. 볼륨도 빠지고 처진 것도 같이 있으신 분들은 거상도 하고 확대도 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슴이 네. 미혼인데 많이 처졌다.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려요. 이 수술로 나중에 모유 수유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는 뭐 매일 초음파를 보는 과니까 어디에 보형물이 있는지 근육 밑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대부분은 근육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근육 위쪽에 있어도 못하지는 않지만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모유 수유 성공률이 30%는 줄어들어요. 예. 근데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도 물어보는 게 미백 어떠세요? 많이 하시나요? 우리 환자분들이요. 네. 또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남성들이 또 중요하게 보기 때문 아닌가요, 원장님? 그렇죠. 보면 국내 분들은 사실 별로 못 봤는데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약간 밝은 색으로 문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출산이나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시술을 받고 더 좋아진다는 거를 위로를 받으시기도 하고 자신감이 또 업되시게 하니까요.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생활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보면 50대가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크고 네. 애들은 밖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친구분들이랑 모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우나도 가고 뭐 운동도 가고 같이 목욕도 네. 가고 하다 보면 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술을 할까라는 고민이 50대 때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보면 역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 본인이 맞아요. 여성성에 대한 니즈는 여자는 여자예요.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 본인 자신감과 이런 걸 위해서는 참 필요한 수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자신감 있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이소영 원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못 도와주는 건 또 원장님 도와주시는 네. 거니까요. 가슴 성형 주제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뭐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사실은 산부인과 원장님이랑 같이 이 주제로 얘기해 본 건 네. 사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시야가 넓어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원장님이랑 같이 이런 주제들을 네.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